1365 자원봉사 포털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1365 자원봉사 포털의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노유출 관리 방안, 사례로 보는 개인정보 처리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의 이해.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는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교육 및 훈련 정보 등의 일반 사회적 정보, 소득 및 개인 금융정보 등의 재산적 정보, 통화, GPS 정보, 전자우편 및 로그 파일 등 통신 및 위치 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에 의하여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최소의 정보만 수집해야 하며 처리 목적 내에서 처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 안정성, 최신성을 보장하며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고 가능한 익명으로 처리하여 정보 주체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정보의 주체인 자원봉사자는 5가지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범위 등을 선택 결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또한 본인의 정보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며 처리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2. 1365 자원봉사 포털의 개인정보 보호. 1365 자원봉사 포털 업무 단계별 개인정보 관리 방법입니다. 먼저 봉사자 등록 단계에서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상담 담당자, 상담 내용 등을 수집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봉사자 등록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단체 등록에서는 담당자명과 단체 회원 명부를 통해 단체 회원의 성명, 연락처 등을 수집합니다. 셋째, 수요처 등록에서는 수요처 대표자명, 연락처 등을 수집하게 됩니다. 단체 등록과 수요처 등록은 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받아 등록이 됩니다. 이 신청서 등 서류의 보존 연한은 3년입니다. 이어서 봉사자 모집, 교육 이수자 등록, 실적 등록 단계는 개인정보 라이프 사이클의 제공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 특정 목적으로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이용하게 됩니다. 봉사자 모집 단계에서는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을 활용하여 봉사자를 모집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봉사자의 교육 및 활동 실적 입력은 성명, 생년월일, 활동 시간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활동 실적을 등록하게 됩니다. 모집, 교육, 활동 실적의 오프라인 자료의 보존 연한은 1년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단계는 수집 및 이용, 제공, 관리 및 보관, 파기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 업무 단계의 봉사자, 단체, 수요처 등은 수집 및 이용 단계에 해당하며 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 실적 확인 단계는 제공에 해당됩니다. 각 단계별 개인정보의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활용됩니다. 그럼 각 단계별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률의 특별한 규정, 법령상의 의무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와의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 등의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입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경우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법 제15조를 위반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은 법 제16조에 의하여 1. 개인정보 처리자는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 2.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 3. 개인정보 처리자는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 후 수집. 4.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 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거부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1365 자원봉사 포털의 경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보험 가입, 연계를 위한 고유 식별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에 해당하는 법 제16조에 의하여 1. 자원봉사활동 공헌 인정에 필요한 자원봉사활동 실적 정보를 수집, 저장, 보유, 가공, 제공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법 제22조에 의하여 1.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민감정보의 처리, 고유 식별정보의 경우를 구분하며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개인정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습니다. 3. 홍보나 마케팅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으려 할 때는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거부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동의 개인정보 법정 대리인의 동의 획득. 법 제22조 6항에 의하면 1. 만 14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2. 만 14세 아동의 경우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으므로 정보를 평가하거나 진위를 판단하는 능력에 부족한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뜻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때 법정 대리인이란 대부분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친권자인 부모이며 부모의 사망 등의 이유로 친권자가 부재하는 경우 민법에서는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그리고 민법에 의한 후견인 순위는 부모의 유언에 의한 경우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반계혈족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고아원 등 시설에 있는 아동의 경우 보호시설장이 됩니다.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 제한은 법 제23조, 24조에 의하여 1.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처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2. 정보 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얻거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리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3. 정보의 범위는 민감정보, 고유 식별정보로 구분되며 민감정보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현저히 높은 개인정보이고 고유 식별정보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정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알리고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안정성이 확보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의해야 하며 정보 주체가 언제든지 위탁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지자체와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와 수요처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업무 위탁을 체결할 때 지자체와 자원봉사센터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지자체,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는 자원봉사센터이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교육해야 하며 처리 현황 점검 등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와 수요처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원봉사센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는 수요처입니다.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3단계, 관리 및 보관 단계입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법 제29조에 의하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 시행,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 기록의 보관 및 위조, 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 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접근 통제 관리, 개인정보 암호화, 개인정보 접속 기록 관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처에서의 안전조치 사항으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의 주요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부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이는 내부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 및 관리를 하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시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입니다. 인사이동 시 접근 권한은 지체 없이 변경, 말소해야 하며 권한 부여, 변경, 말소 기록 내역은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별 사용자 계정을 발급해야 하며 계정 공유를 금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및 공개법 제30조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 방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정보 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365 자원봉사 포털의 경우 홈페이지 하단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1365 자원봉사 포털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침으로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이 고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도 고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법 제31조에 의하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역할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을 집니다. 구체적인 업무로는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 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변경 및 시행,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등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처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으로 기관장 또는 임원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개선 조치 시행 및 필요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호 책임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파기 단계입니다. 개인정보의 파기 법 제21조에 의하면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파기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 제16조에 의해 파기 방법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파기해야 하며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를 하고 기록물, 인쇄물, 서명 등은 파쇄 또는 소각해야 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에 의한 개인정보 파기 절차로 개인정보 파일은 보유기간, 처리 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30조 1항에 따른 내부관리 계획에 개인정보 파기 계획을 포함하여 시행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 종료일 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파기 절차로 개인정보 파일 파기 계획, 파기 검토, 개인정보 파일 파기, 파기 관리대장 작성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개인정보 파기와 관련하여 1365 자원봉사 포털의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침으로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이 고지되어 있습니다. 3. 개인정보 노유출 관리 방안. 개인정보의 노출과 유출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 노출이란 홈페이지상 개인정보를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상태로 등록된 경우, 이용자 문의 댓글에 개인정보가 공개되어 노출이 된 경우 모두 개인정보 노출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유출이란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인정보가 저장된 DB 등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문서, 저장 매체 등이 잘못 전달된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 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 노출의 원인은 첨부 파일 노출이 42.7%로 가장 큰 원인을 차지하였고, 이용자의 부주의가 33.6%를 차지하였으며, 관리자 페이지 접근 제어 미흡이 14.1%는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게시글 및 첨부 파일의 등록으로 인해 포털 등에 노출된 자료는 검색 엔진 등을 통해 2차 노출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은 1365 자원봉사 포털의 개인정보 노유출 관리 방안입니다. 먼저 봉사자 리스트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파일은 처리 목적이 종료된 경우 파기해야 하며,
자료 추출 시 최소 필요 대상만 추출 및 중복 추출을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파일의 관리 소홀 행위, 즉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의 유출의 경우 봉사자 리스트 출력물, 회원정보 포함 문서 책상 위 방치를 금지해야 하며 개인정보 포함 문서의 휴지통, 폐지함 등의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 계정 관리 시 지역센터 관리자 계정을 엄격한 관리 및 최소한의 보유를 해야 하며 회원 정보 관리에 시 수집된 회원 정보를 목적의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수집 목적 이외의 타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불가하며 예를 들어 지역센터 소속의 1365 자원봉사자들에게 센터 소식지 이메일 발송은 금지됩니다. 첨부 파일 노출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첨부 파일 관리는 엑셀 파일 관리, 한글 파일 관리, 홈페이지 게시글 관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엑셀 파일은 봉사자 리스트 및 단체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과 열을 숨기기 처리함으로써 첨부 파일 노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글 파일 관리는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수요처, 신청서 등을 관리할 수 있는데 이때 한글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활용하여 한글 파일의 노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홈페이지 게시글은 1365 질문 및 답변과 센터 관리자 게시판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엑셀과 한글 파일 예방 방법을 참고하여 첨부 파일로 게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노출 예방을 위해 첨부 파일 업로드 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관리자 페이지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사수해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자리를 비울 시 사용하던 페이지는 꼭 로그아웃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실 내 개인정보 노출 주의 안내문을 게시해야 합니다. 4. 사례로 보는 개인정보 처리 주의사항. 개인정보 처리 주의사항에 대한 사례를 살펴볼까요? 부모가 안 계신 만 14세 미만의 봉사자의 법정 대리인 동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먼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 대리인의 1순위는 부모이며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할 경우 친인척 및 학교 담임 선생님의 동의도 가능합니다. 1365 포털 업무 담당자의 공인인증서를 센터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중 회원의 정보를 삭제했습니다. 이를 복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1365 자원봉사 포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의 파기 원칙에 따라 탈퇴한 회원의 정보는 DB에서 완전 삭제되므로 복구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활용하는 업무 담당자는 개별로 공인인증서로 관리자 등록을 해야 하며 한 개의 공인인증서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의 아이디, 패스워드를 알려달라는 문의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봉사자들께 직접 찾으셔야 한다고 안내하지만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본인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내방하여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센터 소속의 1365 포털에 가입된 자원봉사자들에게 소식지를 보내도 될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따라 수집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한 센터 소식지 발송을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수집 목적을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원봉사센터 담당자가 자원봉사센터에 소속된 봉사자 리스트를 수집 및 목적의 활용처에 제공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으며 센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해당 사항은 개인정보의 고의적 유출에 해당합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는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 수탁자입니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직원 대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통해 유출 사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내부 관리 계획에 다운로드 기준을 마련하고 접속 기록을 매월 점검하여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를 확인합니다. 업무 담당자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자원봉사자의 정보를 유출하였습니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첫 번째로 기관에서는 교육을 통해 전 직원 대상의 유출 사고에 대한 인식을 강화합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합니다. 세 번째, 내부 관리 계획에 개인정보 다운로드 기준을 마련하고 접속 기록을 매월 점검하여 개인정보 다운로드 시 사유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시스템 접근 권한을 변경하거나 말소합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의 개인정보 책임자는 행정안전부로 되어 있는데 각 센터별 개인정보 책임자도 지정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처리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책임지는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책임자 지정 요건인 법 제32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기관별 직급을 명시해야 하며 공공기관 외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경우 사업주, 대표자, 정보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회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의 다른 업무와 겸임 가능하며 구체적인 업무로는 개인정보 보호계획 수립 시행,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 조사, 개선,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 수립 시행, 개인정보 파일 보호 및 관리 감독,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 관리,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관이 경과한 개인정보 파기 등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분소 개념의 캠프를 개소할 수 있고 캠프에는 자원봉사 상담가를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상담가가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자원봉사센터와 상담가는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나요? 먼저 자원봉사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상담가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자인 센터가 각 위반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가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것 역시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각호를 위반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포털 내 개인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 다음은 포털 내 개인정보 취급 시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은 자제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경우 관리 소홀로 인한 해킹 등 유출 사고 책임이 크게 증가하므로 업무 수행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민감 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를 금지해야 하므로 정보 수집 시 법령의 근거가 있는지 별도의 동의 서식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서 법규 위반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법령의 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때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명시하는 보완 서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개인정보 파일은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방화벽 등 침입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PC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보관하여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수집된 개인정보 파일을 이용한 후에는
알아볼 수 없도록 파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해야 합니다. 7번째, 관련 문서는 내부 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문서를 점검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하며 열람 청구 등에 대한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8번째,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 주체에게 즉시 알리고 사실 확인, 홈페이지 차단, 비밀번호 변경 공지 등 초동 조치를 신속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접근 권한의 관리입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로 업무 담당자별 차등 부여해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자 변경 시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합니다. 또한 권한 부여, 변경, 말소 내역은 기록하여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하며 개인정보 취급자별 한 개의 사용자 계정 발급 및 공유를 금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 및 수요처 관리자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으로 1365 자원봉사 포털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